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을 시작으로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주된 전투는 유럽에서 벌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가 얽혀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전선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의 일본이 참전하여 독일의 아시아 거점들을 타격하고 인도양과 지중해까지 해군을 파견하면서 전쟁은 비로소 대륙을 넘나드는 명실상부한 지구적 충돌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유럽의 참호 속에서 죽어갈 때 지구 반대편 일본에게 이 전쟁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내는 유럽이 전쟁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과 남태평양의 독일 땅을 차지하려는 대대적인 빈집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치로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전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영국조차 일본의 참전을 꺼려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치열한 계산이 오갔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영국의 우려를 뚫고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승리의 로드맵을 파헤쳐봅니다. 먼저 시계를 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02년 체결된 영일동맹. 이것은 단순한 우호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펼치던 거대한 전략적 승부,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이었죠. 당시 대영제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을 포기해야 할 만큼 다급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의 판을 키우며 영국의 영린인 인도와 중국을 노리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혼자서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엔 국력이 벅찼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할 아시아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많았죠. 첫째,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의 계략인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빼앗겼고,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고, 셋째, 러시아 대륙의 물류 핵심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막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싸우고 싶은데 러시아 뒤에 있는 프랑스가 참전할까봐 무서웠던 일본. 하지만 영일동맹 후 프랑스는 더 이상 러시아 뒤를 봐줄 수가 없었고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시원하게 한판 붙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다시 시간을 돌려 1914년의 상황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이제 적이 아닌 한편이 되었고 주적은 독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본 내부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일본 조정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참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건 야심가 가토 다카아키 외무대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일동맹의 의리를 지키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독일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의 이권을 확장할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반면 메이지 유신의 원로이자 군부의 거물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신중했습니다. 유럽 전쟁에 말려들었다가 서구 열강의 미움을 사면 일본은 고립된다. 게다가 우리 육군은 독일 시스템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독일과 싸우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하지만 가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부 원로들을 무시하고 오쿠마 총리를 설득해 내각 단독으로 참전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 이번엔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영일동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어라. 영국은 일본이 전쟁을 핑계로 중국 대륙을 침식하거나 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장악해 호주, 뉴질랜드, 홍콩까지 위협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8월 5일 가기에서 칭다오 공격을 결정한 뒤였고 8월 6일 그레이가 제한적 지원만 요청하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면 참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독일 동양함대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의 무제한 참전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만다. 우리는 참전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 1914년 8월 23일 독일의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곧바로 독일의 아시아 최대 거점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공격합니다. 유럽 본토가 전쟁터가 된 독일은 아시아를 방어할 여력이 없었고 일본은 불과 2달여 만인 11월 7일 칭다오를 함락시킵니다. 육군이 칭다오를 먹는 동안 해군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독일령 섬들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 제도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그야말로 무혈입성에 가까운 속도로 섬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파죽지세에 기겁한 것은 독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과 호주, 미국이었습니다. 이러다 일본이 호주 코앞까지 내려오겠다. 결국 영국은 다시 한번 제동을 겁니다. 적도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이로써 적도 이북은 일본이, 이남은 영연방이 점령하는 구도가 확정됩니다. 이것이 훗날 태평양 전쟁의 무대가 되는 남양 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연합국은 다시 일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은 육군 파병은 거절했지만 대신 해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1917년 2월 사토 고조 소장이 이끄는 제2특무함대는 싱가포르를 출발해 콜롬보, 아덴, 포트사이드를 거쳐 지중해의 몰타기지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독일 유보트가 우글거리는 바다에서 연합국 수송선을 호위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마르세유까지 병력을 수송하고 피격된 선박에서 약 7,00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함 사카키가 오스트리아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 59명이 전사하는 등 총 78명의 일본군이 지중해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피를 흘렸다며 발언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유럽 열강이 전쟁에 매몰된 사이 아시아에서 견제 세력이 사라진 일본의 야욕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1915년 1월 일본은 중국 위안스카이 정부에 그 악명 높은 21개조 요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단순히 산둥성의 독일 이권을 넘겨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남만주 철도의 조차 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중국 연안의 항만과 섬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제5호, 중국 정부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으로 일본인을 채용하고 경찰권까지 공유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서구 열강의 반발로 5호 조항은 철회됐지만 중국인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부르며 거센 반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17년 미국과 란싱 이시 협정을 맺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을 약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일본의 중국 내 특수 이익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미국이 우리의 중국 지배권을 인정했다고 해석했으나 미국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공개 서한에서 뺐다고 주장하며 부정했습니다. 이 모호함은 훗날 미일 갈등의 결정적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제국의 탐욕은 정점에 달합니다. 바로 시베리아 출병입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자 볼셰비키를 막고 체코 군단을 구출하며 시베리아 철도를 보호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시베리아로 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동쪽에 일본의 괴뢰 국가를 세워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 삼고 자원을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철군한 뒤에도 일본은 1922년까지 홀로 남아 버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 3,00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전비만 탕진한 채 얻은 것 하나 없는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일본은 나리킨, 즉 벼락부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유럽의 공장이 멈추자 전 세계 주문이 일본으로 쏟아졌고 만년 적자국이었던 일본은 단숨에 채권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졸부들은 어두운 현관에서 신발을 찾기 위해 고액권 지폐에 불을 붙일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일본은 승전국의 자격으로 독일의 산둥성 이권과 남양군도 위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획득합니다. 또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며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열강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1개조 요구와 시베리아 출병을 목격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이자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영일동맹은 해체되었고 고립감에 빠진 일본은 더욱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을 벼락부자 제국으로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태평양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향하는 레일 위에 그들을 올려놓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